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연예가 중계 신현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지원입니다. 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감동을 이어갈 또 하나의 올림픽이 남아있죠. 네, 그렇습니다. 3월 9일부터 시작되는 패럴림픽인데요. 올림픽을 잘 치르면 성공한 나라가 됩니다. 패럴림픽을 잘 치르면 존경받는 나라가 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 전에 오늘 저희 연예가 중계도 활기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요, 김성근 씨와 윤지연 씨가 준비를 하셨죠?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2017년 엄청난 마니아층을 확보하면서 큰 사랑을 받았던 추리의 여왕이 시즌2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배우들이요, 함께한 시간만큼 케미도, 애정도, 호흡도 정말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이었는데요. 그들의 모습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먼저 연예가 핫클릭입니다. 이번 주에는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 씨의 입대 소식, 그리고 많은 스타들의 핑크빛 열애 소식이 있었습니다. 또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있는 미투 운동에 관한 자세한 이야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연예가 클릭 지금 클릭합니다. 사회 전반으로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폭로, 일명 미투 운동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의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앞으로 나오고 연예계 역시 유명 연예인들의 성추행 폭로가 쏟아져 나오며 거센 파문이 일고 있는데요.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연예계 성추행 논란, 사건의 전말을 정리해봤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참담합니다. 문화예술계, 소위 명망 있는 유명 인사들을 비롯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가해자들의 얼룩진 과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지금, 연예계 역시 큰 충격에 휩싸였는데요. 연예계 미투 운동의 시작은 배우 조민기 씨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지난 20일 성추행 의혹으로 교수직을 사임했던 보도가 나오면서 가장 먼저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이에 조민기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재직 당시 언행 문제로 인한 징계다, 성추문으로 인한 중징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히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지만 파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성추문은 없었다는 조민기의 발언에 분노한 청주대 출신 배우 송하늘 씨의 충격적인 제보에 이어 피해자였던 학생들의 폭로글이 연이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또한 청주대 연극과 1,1학번은 공동성명을 통해 직접 이를 증언하며 피해자를 향한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됐던 그의 평소 행적, 현재 재작 중인 학생들 역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대부분 공연이 끝나고 이제 워크숍 끝나고 뒤풀이 쫑파티 할 때 그때 항상 사고 마네저를 했고, 아니면 밤에 갑자기 전화 와서 막 카톡 왔다는 애들도 있고, 새벽에 갑자기 와인 마시러 올래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 뜻이 저희는 이제 와인 마시러 올래가 무슨 뜻인지 아니까 가슴을 연기하라고 가슴으로 하라고 가슴 친 건 맞는데 여성분들 가슴 정말 그 친지 않으니까 가슴을 때렸죠 그때는. 근데 잘 이기셨어요? 네, 저희는 다 맞으면서 배웠으니까. 근데 다들 잠잠하게 끝나는 거는 말하지 않는 분위기가 뭐 이때를 안 주는 학생들이 피해를 안 받는 선에서 잠잠하게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우리들의 입장이고. 증언에 따르면 자신이 머물던 오피스텔의 학생들을 불러 성추행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되는 성추문으로 인해 조민기 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논란 일주일 만인 지난달 27일 공식 입장을 발표. 모든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잘못에 대하여 법적, 사회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뒤늦은 사과를 전했는데요. 하지만 그를 향한 끝없는 폭로는 여전히, 그리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과문을 발표한 이후 한 여성은 조민기 씨가 보낸 여러 사진과 음란한 글들이 적힌 문자 내용을 폭로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폭로된 내용에 따르면 상반신 나체 사진과 특정 부위의 사진까지 잇따라 보내며 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민기 씨는 앞선 연예가 중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저는 옛날에 40을 기다렸었어요. 53이라는 나이를 딱 살면서 이제 정말 잘 늙을 준비를 해야 될 시점인데 정말 멋이 뭔지
맛있게 늙는 남자가 되자라는 생각을 합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조민기 씨는 현재 성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로 빠른 시일 내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학생을 성추행했던 조민기 씨에 이어 배우 조재현 씨도 제자와 후배를 성추행했다는 폭로가 나왔는데요. 영화 배역을 주겠다며 모교인 경성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대생을 호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시도. 이어서 또 다른 피해자들의 폭로도 계속된 상황. 논란이 불거지자 현재 조재현 씨는 학교 측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제보가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되자 조재현 씨는 결국 사과문을 발표, 출연 중인 드라마에서 하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연예계 성추행 논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000만 요정이란 수식어를 얻으며 대중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던 배우 오달수 씨 역시 성추행에 휩싸였는데요. 여리단 거리패 단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여성 단원을 성추행했다는 내용이 폭로된 것. 초성에 이어 이름까지 공개된 이후에도 오달수 씨 측은 침묵으로 일관해온 상황. 그러던 지난 26일 의혹이 제기된 이후 약 10여일 만에 앞서 논란이 됐던 성추행 의혹을 전면 부인했던 오달수 씨. 따라가기 때문에 제 잘못이 아닌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제 몸속에 알맹이가 다 빠져나가고 저는 껍데기만 남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후 피해자 A씨가 한 뉴스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음에도 사실 무근의 입장을 계속해서 지켜왔는데요. 이에 지난달 27일 또 다른 피해자로 나선 배우 엄지영 씨가 자신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며 추행 사실을 전면 폭로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명을 공개 안 했다는 이유로 없었던 일처럼 말하는 게 용서가 안 됐어요. 또 저 같은 일을 당하게 될까 봐 그게 너무 싫었어요. 결국 피해자 A씨와 배우 엄지영 씨에게 각각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밝히며 그동안 불거졌던 성추행 의혹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이에 영화계는 혼돈의 상태에 빠졌는데요. 올해 개봉을 앞두고 있는 4편의 영화 중 신과 함께 2는 오달수가 맡은 배역을 재촬영하기로 결정한 상황. 그 2013년 6월경에 그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결국 폐지됐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6월 이전 사건은 이미 6개월, 고소시효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수사할 수도 없고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오달수 씨의 경우에는 이제 2013년 6월 이전 사건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수사할 수도 없고 또 형사처벌되지도 않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진 자타공인 명배우로 불렸던 수많은 중견 배우들의 충격적인 성추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성추행 사실을 스스로 밝히고 모든 활동을 중단한 배우 최일아 씨에 이어 최근 미투 폭로로 지목된 유명 드러머 남궁현 씨, 논란과 관련해 바로 오늘 입장을 표명했는데요. 드러머 남궁현 씨의 성추문으로 미투 운동이 가요계까지 크게 번지게 될지 모두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추행 협박에 의한 강제 추행의 경우에는 형법 298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은 이제 대부분 둘만 있는 그런 은밀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유무죄 여부는 피해자나 또는 가해자의 진술이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갈리게 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터져나오고 있는 성추문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앞으로의 상황에 귀추가 주목됩니다. 빅뱅의 리더 지드래곤 씨가 잠시 우리 곁을 떠나게 됐습니다. 모두가 슬퍼할 그의 입대 소식 지금 전해드릴게요. 바로 지난달 27일 화요일이었죠. 이른 아침부터 떠들썩한 훈련소 앞. 세계 각국의 많은 팬들이 지드래곤 씨의 군입대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말 많이 오셨죠? 팬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가운데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지드래곤 씨. 패셔니스타답게 여전히 스웨그 넘치는 스타일로 등장했는데요. SNS를 통해 살짝 공개된 입대 전 그의 모습. 익살스러운 표정과 함께 짧게 자른 머리도 멋지게 소화해낸 지드래곤 씨. 오랜만에 뭉친 빅뱅 멤버들도 화제가 됐었죠. 지드래곤 씨는 이날 별도의 공식적인 행사 없이 눈짓과 짧은 목례로 마지막 인사를 전했는데요. 성숙된 모습으로 나타날 테니까 오히려 여러분들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 더
더 좋은 기회이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기다려야지. 다시 늠름한 모습으로 돌아올 그의 멋진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충성!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올 3월. 연예계에도 봄을 알리는 핑크빛 열애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착하고. 가장 먼저 핑크빛 신호탄을 날린 이 커플. 방송인 전현무 씨와 모델 한혜지 씨인데요. 지난 화요일 한 매체를 통해 두 사람의 달달한 데이트 장면이 공개되며 열애설이 제기. 보도 이후 양측 소속사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하며 공개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그렇다면 바쁜 일정 속에도 자주 만남을 가졌던 두 사람의 데이트 모습 어땠을까요? 현장을 포착한 기자에게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사람이 홍콩에서 한 쇼핑몰에서 쇼핑하고 또 호텔 로비에서 목격이 된 목격자 제보를 받았고요. 5일간 저희들이 취재를 했는데 5일 중에 4일을 함께 있는 장면이 목격이 됐고요. 그 정도로 두 사람이 지금은 굉장히 가깝게 데이트도 자주 하고 이런 상황인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실제 연인으로 누가 봐도 비칠 만큼 그런 아주 다정한 모습이었다. 허리가 휠전으로 끌어안았죠. 순순히 따라오더군요. 앞서 두 사람은 한 프로그램을 통해 티격태격하면서도 미묘한 기류를 보여준 바 있어 이날 전해진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은 더욱 화제를 모았었는데요. 잘 된다면 연애는 하지 말고 바로 결혼을 해야겠다.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던 의미심장한 이 발언까지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한 이후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발언들이 재조명되고 있는 상황. 친한 동료에서 국민 썸남 썸녀로 이제는 연인으로 발전한 꽃길 연애사에 이어서 하루 차이로 또 하나의 따끈따끈한 열애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예쁜 사랑을 키우고 있는 주인공은 바로 배우 이시연 씨인데요. 전현무 한혜진 커플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이시연 씨의 열애 사실이 공개되며 또 다른 배우 커플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이날 두 사람의 열애 소식이 전해진 이후 이시연 씨의 연인으로 알려진 배우 서지승 씨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는데요. 기다려줄래요? 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청순하면서도 예쁜 이목구비가 눈에 띄는 그녀는 2005년 드라마 반올림 2로 데뷔, 이후 다수의 작품과 CF 등에 출연하며 연기자로서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데요. 저도 혹시나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저도 애가 생기고 하면 그때 다 같이 가족끼리 모여서 같이 뭐 여행도 다니고 많이 친하구나. 그동안 싱글 라이프를 선보이며 많은 공감과 웃음을 선사해온 전현무, 한혜진 그리고 이시연 씨까지 앞으로도 유쾌한 웃음과 더불어 예쁜 사랑 이어가시길 바라고요. 자, 달달한 분위기 이어받아 가요계에도 따끈따끈한 열애 소식이 당도했습니다. 막 사랑을 해서 도망가고 막 그런 사랑을 진짜 이 사람이 아니겠다. 이 사람 눈 맞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막 그런 사랑을 불타는 사랑을 해봐요. 자, 불타는 사랑을 발휘한 허영지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상대는 바로 휘파람 부는 모습까지 매력적인 이 남자 음악대장 서양훈 씨였는데요. 바로 어제 열애설이 보도된 직후 나란히 열애를 인정. 상관없어요. 그냥 진짜? 마음이 가면 몇십 살도 괜찮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몇십 살, 네. 오, 진짜? 진짜 마음이 가면 나쁜 게 아니니까요. 언뜻 또래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무려 13살. 어마어마한 나이 차이도 거뜬히 사랑으로 극복한 이 커플이 큐피트를 주고받은 곳 한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함께했던 두 사람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핑크빛 기류 제대로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마음속에 저장. 누굴 저장한 걸까요? 하윤우 씨의 이벤트 진정한 러브 시그널 아닌가요? 2018년 새해를 산뜻한 핑크빛으로 물들인 새 커플 모두 오래오래 예쁜 사랑하시길 연예가 중계가 응원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응원합니다. 축하드려요.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그저 이름만 말했을 뿐인데 빵빵 터지는 이 팀의 분위기 조금 수상하지 않나요? 내가 분량이 이렇게 여기 나오는데? 연기는 물론 인터뷰 분량까지 욕심 많은 추리의 여왕 시즌2 주인공들과의 만남 지금 바로 함께할게요. 답답한 사건이란 없습니다. 사이다 같은 추리로 다시 한번 우리를 시원하게 뚫어줄 추리의 여왕 시즌2 주역분들 어서 오세요. 추리의 여왕 시즌2로 다시 인사뵙게 돼가지고 너무 기쁘고요. 일단 굉장히 놀라워요. 우리가 그렇게 잘 되진 않았는데. 네, 잘 됐죠. 해방동에 직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케미와 강화예요. 한층 더 쫄깃해진 수사력으로 다시 찾아온 추리의 여왕 시즌2. 과연 이번에는 어떤 사건으로 시청자들의 추리력을 풀가동시킬지 벌써부터 궁금합니다.
배우들이 너무나 일단은 다 좋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또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추리여왕만의 그런 분위기나 색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눈길을 끌었던 게 티저 영상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추리여왕은 또 그 힘든 자꾸 춤을 춰. 네. 마치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추리의 여왕만의 시그니처 댄스 예고. 다들 리듬에 몸을 맡긴 채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컴플레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분명히 리허설 할 때는 그 카메라 감독님이 저한테 먼저 오고 이렇게 다희 씨 쪽으로 간다 그랬는데 막상 큐를 했는데 다희 씨가 이렇게 할 때마다 머리가 이렇게 되면서 다가리는 하는데 정말 열심히 했는데 화면을 봤는데 하나도 안 나. 다희 씨 웃는 부분만 나와서. 다희 씨 굉장히 오랜만에 저희 연예가 중계 만나는 거잖아요. 다희 씨가 저희 연예가 중계 안방마님이셨습니다. 진짜? 맞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배우 수영진 씨도 만날 수 있습니다. 잘생겼다! 절대 외국 배우 아니니까요. 수영 씨 보시면 무슨 컨셉이에요? 늑대소녀? 아니면 뭐 타잔 옆에 있는 제인? 타잔? 제인. 죄인 같아요, 죄인. 추리여왕 시즌 2에 새로 합류하게 됐는데요. 거긴가요? 네. 다희 씨가 3년을 쉬셔가지고. 시즌 2에 새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체 호흡이 좋다는 게 그 권상우 씨가 최강희 씨 전화번호 최고의 파트너. 최강희 씨가. 내 생애 최고의 파트너라고 저장해놨었어요. 근데 이미 의미가- 촬영하기 전에 그렇게 저장해놨어요. 그런 바람을 뭐예요? 가지고 박병은. 박병은 아니야. 우경감. 실제 이름도 아니고 그냥 우경감 박병. 지금 말 나온 게 그러면 만약에 애칭을 정해준다면 고기 환자. 고기 환자. 낚시를 너무 좋아해요. 낚시 엄청 좋아해요. 연기가 10%가 돼요. 낚시가 90? 술하고 20, 술 20. 술 20. 낚시 60. 당황하셨나요? 다들 왜 그러세요? 고기 사이즈만큼이나 어마어마한 박병훈 씨의 낚시 사랑, 그가 말하는 낚시 학개론 한번 들어보시죠. 고기가 크다 작다는 떠났어요 저에게. 진정한. 그냥 낚시를 가는 행위. 새벽 아침에 운전하는 그런 방식. 가서 뭐를 해 먹을까? 낚시 미끼는 뭐 쓸까? 인터뷰 이렇게 진지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사실 시즌 1에서 많은 분들이 조금 아쉬워했던 게 두 분의 로맨스였어요. 시즌 2에서는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실제로도 몇 개월이 지났고 극 중에서도 몇 개월이 지났잖아요. 근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것 또한 이제 담겨 있는 건가요? 담겨 있진 않아요. 저희가 또 추리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웃음 담당 한숙 씨를 또 빼놓을 수 없다는. 살아남아야겠더라고요. 분량이 깜짝깜짝 놀래요. 사실 이 자리도 내가 분량이 이렇게 여기 나와. 작가님, 이건 아니잖아요. 작가님 직접 저한테 전화 오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작가님? 그 알았다고 지금 거기서 따지고 있겠습니다. 보장 좀 해주십시오. 네. 대박나기 위해서는 행시를 하고 마무리 짓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자, 바로 가자. 슈! 추운 겨울날 정말 힘들게 찍었습니다. 리! 이제는 따뜻한 봄이 옵니다. 네, 의리상 시즌 1을 봐주셨던 분들은 여성 남성 따지지 말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시청률의 왕! 추리의 여왕 시즌 2 시청률. 체포하겠다. 추리의 여왕 시즌 2 대박나게 저희도 응원할게요. 네, 추리의 여왕 시즌 1도 재밌었는데 시즌 2 정말 기대됩니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 만난 우리 사회 경종을 울리고 있는 미투 운동, 네. 피해자들의 참 용기 있는 행동이 부디 헛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특히 저희 연예가 중계에서는 이 미투 운동과 관련해서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 심야 식담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김태진 씨와 김성문 씨가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충무로 명품 배우 세 분을 한 번에 만나고 왔습니다. 바로 장동건, 유승용, 고용표 씨인데요. 정말요? 네, 만나고 진짜요? 왔어요. 네, 가서 제가 실컷 못생겨지고 왔습니다. 네. 네, 그분들이 의외로 되게 소탈하게 아재미도 풍기시고 정말 친절하게 잘 대해주셨거든요. 정말로 잘 어려웠던 세 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 기다리시는 게릴라 데이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요, 아시아의 별 보아 씨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텐데요.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를 내뿜는 보아 씨지만 이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날 땐 아주 소탈한 매력을 내뿜었습니다. 보아 씨와의 게릴라 데이트 지금 만나
보아요. 게릴라 데이트 오늘의 주인공 아시아의 별 보았습니다. 아시아의 별이 홍대 밤거리에 떴습니다. 원샷 투샷으로 돌아온 아시아의 별 보아 씨와 함께하는 게릴라 데이트. 게릴라 데이트 보아 씨를 만나보아요. 오늘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혹시 활동을 안 하시는 기간 동안 뭘 하셨는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네네. 해외에서도 하고 한국에서는 이제 뭐 프로듀스 101 대표 진행도 했었고 네. 드라마도 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대한민국의 3대 미녀가 누굽니까? 보아. 다른 사람이 떠지지 않죠. 바라볼게요. 안녕하세요. 아, 그 옛날에 히든싱어부터 봤는데 좋았습니다. 예. 뭐라고요? 아, 히든싱어 때 보았을 거였어요. 예. 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몇 살이에요? 저 19살이요. 19살 몇 년생이에요? 2000년생이요. 보아 씨 언제 데뷔했죠? 2000년도에 데뷔했어요. 보아 씨가 데뷔할 때 네가 태어났어요. 일단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새 앨범 나왔습니다. 원샷, 투샷? 원샷, 투샷. 네. 보아 씨는 그 팝스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네, 외국 가수 같이 아, 노래가 네. 되게 세련되고. 감사합니다. 보아 씨가 예쁩니까? 자, 바로 이때 꽃 주신 분 어디 계세요? 꽃 주신 분.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스카비오스. 이게 꽃말이 뭔가요? 정말 이별. 예. 아, 또 두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가져도 돼요, 이거? 네. 정말처럼 만나자마자 이별입니다. 끼를 지금 길거리 즉석 오디션을 개최합니다. 자, 시작과 동시에 강렬한 춤사위로 시선 강탈. 현장에서는 무반주였거든요. 자, 여기서 보아 씨랑 그 힙합 하는 사람들랑 막 대결하잖아요. 비보잉 대결. 갑니다. 자, 심사위원을 향해 도발적으로 다가옵니다. 내가 오늘 여기 이곳을 접수한다. 아니, 옷을 벗어. 원 대표님의 심사평 들어볼까요? 입으세요. 되게 심기가 에너지가 엄청나신 것 같아요.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캐스팅합니다. 아, 많이 보던 장면인데요. 자, 이번에는 남학생이 등장했어요. 발렌틴. 그대와 내가 택한 그 길. 민망하면 우리 모두의 몫이죠. 이분을 캐스팅 하시겠습니까? 제 마음으로 캐스팅. 오케이. 자, 탈락. 마지막 참가자.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딸과 아들의 아빠. 그렇게 같이 생겼어요? 네. 이쪽은 아이돌 출신, 이쪽은 아이돌. 그렇죠. 아이돌 출신. 오케이. 우리 아이돌 교육에 보아 씨가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드림 컴퓨터. 근데 그 말투가 쉽습니다. 아까 저기부터 걸어왔어요. 이것도 들고 다니면서. 아니 이게 뭔데요? 와이프 선물? 와이프 선물? 무슨 소리죠? 아까 하나 보아 씨 드리려고. 보아이가 누가 봐도 안 해요, 선물. 누가 봐도 안 해요, 선물. 이걸 왜 주시는 겁니까? 따뜻하게. 지금 추우세요. 옷이 추우세요. 본인이 더 추워 보이는데. 춥습니다. 아까 저기부터 쫓아왔어요. 자, 추울 때는 뭐니 해도 보아 씨 노래가 최고죠. 하나, 둘, 셋, 넷. 드링크 컴퓨터. 그 SAS 노래야. SM이니까 괜찮아. SM. 어차피 SM. 자, 보아 씨 노래. 하나, 둘, 셋, 넷. 넘버원. 두 아이 아빠라서 양육에 힘쓰다 보니. 와, 그 어느 때보다 유쾌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그야말로 정말 넘버원. 하나, 둘, 셋, 넷. 넘버원. 이분이 진짜 넘버원. 자리를 옮겨보겠습니다. 밖에 나갔다 오시니까 어떠셨어요? 우리 시민들 직접 이렇게 만나보시니까. 되게 재밌었고 네. 정말 이제는 나이를 들으면 네, 연도를 물어봐야 되는 나이가 됐구나. 계산 되세요? 나 계산이 나이 안 돼. 모르겠어요. 진짜 반가운 사진을 올리셨어요.
네, 야, 맞아요. 진짜 이 사진 이게 언제적입니까? 2000년도 저 데뷔할 데뷔했을 때. 네. 이때 진짜 그러면은 완전 이쁨 받으셨구나. 네, 제일 막내로. 야, 어떻게 86년도에 사람이 태어나? 막 이런 얘기 들을 때. 혹시 이때 저 네? 보아에게 87학번인데요? 해주고 싶은 말 있으세요? 근데 저는 너무 잘했어서 되게 고마워요. 이때 보아가. 제가 그렇게 독하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멋진 네. 말이네요. 아, 아무튼. 귀엽게 생겼네. 아, 좋습니다. 연예가 중계 시작할 때 첫 인터뷰이가 보아 씨였어요. 정말요? 그게 15년 전인데 보아의 새로운 모습 최초로 공개합니다. 진짜 옛날인데요. 어머나! 누구야, 김태진 씨? 풋풋하다! 야, 김태진 지금 많이 만났습니다. 자, 15년 전 보아 씨는 소녀소녀했고 저는 너무 떨었어요. 어색하네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어린 나랑 학생인 같은 거잖아요. 사람이에요. 오늘 어찌나 제가 떨리던지 보아 씨 앞에서 네. 막 이러면서 인터뷰했다니까 진짜. SM 후배 중에 김생민 씨라고 계실 거예요. 슈퍼그레이. 아시는구나. 네. 예, 저도 예, 한번 예. 꼭 뵙고 싶어요. 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지금 하고 계시죠? 네, 네, 네. 뭐 여전히 하고 계신데 옛날만큼 열정은 없으신 것 같아요. 영수증이 너무 잘 나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도 너무 잘 되시고 아 좋습니다. 보아 씨의 SNS를 저희 작가님들이 정주행을 했는데 이 사조직이 또 유명하잖아요, 연예계에서. 네, 많이 유명해졌죠. 낯가림? 네. 와 진짜 공통점이 별로 없으신 분들인데. 사실 그게 네.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편하게 술 한잔하는 모임이죠. 그래서 네. 낯가림이시구나. 네네. 네. 오래도록 또 사랑받으시기를. 오래도록 있을 네. 수밖에 없어요. 묶여있는 돈이 많아서. 그게 무슨 개모임인가요? 회비가 회비를 있는데 내는구나. 그걸 제가 쥐고 있거든요. 그 맡으신 역할이 쩐주. 총무.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겠어요. 자, 지금부터는 보아 씨의 수많은 히트곡들의 제목에서 질문을 한번 뽑아내 보겠습니다. 넘버원 히트 역시 히트곡이잖아요. 보아가 제일 좋아하는 넘버원 뭡니까? 술? 아니에요. 아니, 술 얘기 워낙 하셔가지고. 저 제일 좋아하는 거 넘버원은 무대. 그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은데 제일 좋은 거. 한 번도 틀린 적 없죠? 안무 살짝 실수한 적이 많아요, 많은데 우린 이게 뭐- 솔로의 장점이에요. 왜요? 안 나. 자, 또 뺄 수 없는 노래 걸스 온 탑. 보아 씨가 가장 소녀스러워질 때는 언제입니까? 술 먹었을 때. 술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정말. 애교 같은 거 있으세요? 말투가 되게 달라진대요. 혹시 막 본인 이름을 3인칭으로 말합니까? 보아 델다조. 아니야, 보아- 그러진 보아 않아. 취했어. 지금 상태에서 조금 이제 뭐 혀가 짧아진다든지. 귀여워지시는구나. 약간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몹쓸 이런 걸 한답니다, 제가. 얼마나 좋아하실까 같이 드시는 분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예. 이제는 뭐라 야야 해요? 보아 취했다 가자. 자, 또 온리원 가볼게요. 온리원은 나만이 가진 개인기가 있으시죠? 나만이 가진 개인기? 힌트를 살짝. 풍선껌. 이놈의 주간 아이돌이 문제야. 정말. 풍선껌을 이중으로 분다. 와, 이 뭐죠? 자꾸 여러분 저 껌 씹는 언니들. 공호막을 먼저 만드는 과정이죠. 자, 좋습니다. 자, 좋아요. 지금 잘 형성이 됐어요. 이 안쪽에 공기에서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3중으로 한번 가보죠. 3중 도전해볼까요? 3중. 성공하니까 되게 뿌듯하네요. 그렇죠. 됐네요. 마지막은 2018년 보아. 이런 기사가 나왔으면 좋겠다. 자, 보아 씨가 직접 작성합니다. 원하는 헤드라인. 2018년에도 보아는 역시 아시아의 별이었다. 네. 야, 좋아요. 네, 여러분 세계적인 원샷 별이죠. 투샷이라는 첫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 반가웠습니다. 항상 연예가 중계가 응원합니다. 들어가세요. 기대의 만땅. 뭐. 그런 변화도 믿고 보는 대한민국 특급 배우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영화 7년의 밤의 추억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이보다 더 강렬한 만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 또 대한민국을 핑크색을 대표하는 입고 명배 갔어요? 불수가 기억자 유승용, 장동건, 고경표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이 영화 소개를 이런 건 또 우리 막내가 가벼운 마음으로 네, 부담 전혀 없이 네. 너무 따뜻하시다. 네, 기꺼이. 영화 7년의 밤은 우발적인 근데 또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최연수 그리고 그 사건으로 인해 딸을 잃게 된 오영재의 엄청난 복수. 똑같이 갚아줘야지! 사라진 딸 그리고 시작된 복수. 베스트셀러에서 이제는 스크린으로 돌아온 영화 7년의 밤입니다. 7년의 밤이란 영화를 선택하게 되신 이유부터 여쭙고 싶거든요. 영화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소설을 읽고 했었어요. 근데 마침 이제 영화가 제작화된다는 소식을 들었고 운명같이 만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원작 소설이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 있는 작품입니다. 어떻게 원작과 결말이 비슷한가요? 실패했어요. 이 사람 보게. 안 되네요, 잘 이게. 혹시 최근에 이 녹색 검색창에 본인 이름 쳐보신 적 없으시죠? 뭐 한 5분 전에 치고. 네. 여기 영화 검색어에 장동건 탈모가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떴더라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 이게 되게 좀 마음속 걱정을 좀 했었어요, 사실. 감독님께서 그 M자 탈모 머리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라는 제안을 하셨고 처음에는 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재밌어요. 정작 테스트를 하면서 그 만들어진 모습을 보고 제가 굉장히 낯설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조리를 닮았어요. 멋있죠? 그런 어떤 외형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연기도 중요하지만 외형적인 변화에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인데 선배님이 그런 선택을 해주신 게 너무 멋지셨어요. 너무 존경스러웠고. 고영표 씨 같은 경우에는 장동건 씨를 처음 혹시 만난 건가요? 네. 촬영장에서 어떠셨어요? 처음 봤을 때? 너무 멋지셨어요. 저는 선배님이 이렇게 얼굴에 담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굉장히 멋있어요. 많이 존경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존경하는 겁니다. 예. 그게 다야? 그게 다야? 그래도 부족해요. 뭐 휴대폰도 안 터지고 주변에 뭘 하려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촬영을 했다라고 들었어요. 정말 이런 데를 어떻게 찾았지 할 정도로 좀 발길이 드문 곳, 인적이 드문 곳에서 뭐 핸드폰도 안 터지지만 뭐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도 사실 보트로 막 한참 동안 가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좀 열악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좀 무서웠죠. 화장실 가는 게 어떤 알겠습니다. 진짜. 근데 이번 현장은 정말 뭐 영화의 어떤 뭐 분위기도 그렇지만 배우들이 현장에서도 이렇게 좀 몰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뭐 농담하거나 그런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안 그렇군요. 네.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촬영장 분위기 메이커는 누구였나요? 분위기를 깨면 안 돼요. 네. 큰 실수를 했네요. 네. 들꽃을 보면 설렌다 뭐 이렇게 표현하신 적도 있고 감성이 되게 풍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 일주일 동안 약간 소소한 행복 느끼신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중학생이 됐는데 그 교복 입은 모습을 봤는데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예. 그럴 것 같아요. 네. 장동건 씨 어떠세요? 요즘 근래에 뭐 요즘 이제 한참 그럴 때죠. 그 감수성이 호르몬 변화도 이제 생기죠. 그런 말씀하시는데 너무 잘생기셨어요. 좀 지겨우시죠, 이제 이 말도. 뭐 지겹진 않아요. 샘나는 게 그렇게 하셔도 잘생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쉽지 않다니까요. 영화 7년의 밤을 기대하고 있는 팬들의 댓글에 직접 리플을 달아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젠틀맨이에요, 장동건 본인을 씨. 기다리는 팬분에게 이거 어려운데요? 어렵죠. 이거 어려운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좀 재밌게 해야 되는데. 그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래도 점점 한 칸씩 한 칸씩. 네. 센스 있는 이 팀의 막내 고영표 씨부터 쓱쓱 리플을 달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어떻게 썼을지 함께 보시죠. 첫 번째, 헐 캐스팅 대박이다. 류승룡 표정으로 그냥 씹어먹네. 기대된다. 고영표 씨가 쓰였고요. 답은 기대된다. 공감. 네, 꽤 많죠. 네, 연출 열일 대단하고 소설 분위기 고스란히 옮긴 듯 류승룡 씨가 소설 같은 영화이길
기대 만땅이라고 써주셨습니다. 기대 만땅만 좀 읽어주세요. 기대 만땅. 기대 만땅. 영화 분위기 너무 좋다. 흥행할 듯 꼭 봐야지. 장동건 분위기 오졌다리 오졌다. 최고. 표준어입니다, 여러분. 표준어예요. 배우들과 스태프들 모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많이 들여서 혼신의 힘을 다해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 같은 소설을 소설 같은 영화로 구현해냈으니 많은 분들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년의 밤 화이팅! 신년의 밤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장동건 씨 영화 예고편만 봐도 장동건 씨가 캐릭터 변신을 했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 소문도 굉장히 잘 났더라고요. 영화 대박 나시고요. 그리고 보아 씨가 데뷔한 지 19년 차라는 것도 놀라운데 더 놀라운 사실이 정지원 아나운서랑 나이가 비슷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워요. 야, 노력 좀 하세요, 정말. 아니, 많은 분들이 신현주 씨랑 동년배인 줄 아시는데요. 제가 생각보다. 네. 아, 저랑 동년배라고요? 네. 폭탄 이렇게 빵 예고. 생방송이라서 이게 CG가 안 들어가서. 예. 네, 어쨌든 보아 씨 정말 다음 컴백 때도 만나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김생민, 김태진 씨가 준비하셨고요. 또 정지원 아나운서가 뭐 준비하셨다면요? 네, 사실 우리 패럴림픽 홍보 일정으로 신현준 씨가 워낙 바빠서요. 저희 미투 운동 거세잖아요. 이 이야기를 심야식담에서 나눠봤습니다. 잠시 뒤에 함께해 주시죠. 네, 우리 얼굴의 중심이 어디죠? 바로 코입니다. 그렇다면 연예가 중계의 중심은, 연예가 중계의 코는 과연 누굴까요? 단연코 신현준 씨입니다. 예. 우리 연예가 중계의 터줏대감 신현준 씨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인터뷰를 직접 나눠봤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베테랑 먼저 만나고 가시겠습니다. 오늘은요, 국민 형부라고 불리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믿고 보는 배우 김강우 씨 만나봤습니다. 철저한 자기관리가 돋보이는 김강우 씨 만나러 지금 갑니다. 리포터 생활 22년, 리포터계 시조새. 조이조사관, 요즘 대세던데 개인기 준비는 잘 돼가나? 그럼요. 김생민님 못지않게 준비하고 있다고요. 둘이 되게 옛날 사람들 같아요. 강렬한 연기로 어떤 작품에서도 존재감 뿜뿜. 연기면 연기, 얼굴이면 얼굴. 뭐 하나 빠지지 않는 것도 모자라. 국민 사위, 국민 형부 타이틀을 거머쥔 아주 무서운 사기 캐릭터입니다. 당장 들어오라 그래? 베테랑 시작합니다. 엄청 조각조각한 사람이 왔군. 조사한 걸 얘기해요. 네. 78년생으로 올해 나이 41. 방부제 복용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사기 캐릭터 맞군. 잠깐만, 만으로 39인데요? 그럼 첫 번째 조사를 얘기하게. 네. 연기자 데뷔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주연으로 덜컥 발탁되셨다는 수상한 제보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은 이 엔터테인먼트 월드에 바로 주인공이 돼? 이건 정말. 정말 오디션 많이 받고 정말 많이 떨어졌고 단역도 많이 했었는데 그 당시 실미도라는 아시죠? 알죠. 네. 머리도 굉장히 까까머리에 뭐라 그래야지? 새까맣고 근데 감독님이 생각하는 그 심무철 역할에 딱 어울렸던 것 같아요. 연기를 잘하고 못하고는 중요한 게 아니었고 감독님은 그 당시 이미지. 나는 달린다. 많이 달렸습니까? 엄청 달렸습니다. 첫 회부터 끝회까지. 아침부터 밤까지. 그거 영상 나오나요? 혹시? 그럼요. 큰일 났네. 부끄러워요? 그럼 이렇게 하죠. 개인기를 하나 보여주세요. 아니, 영상 나오세요? 나와도 돼요. 다 뭔가. 준비했습니다. 15년 전의 모습이죠? 지칠 줄 모르는 청춘을 연기했습니다. 김강우 씨는 사실 좀 비중 있는 역할로 아주 신인 때부터 우리한테 다가왔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오디션을 처음 영화를 붙었던 게 해안선이라는 김기덕 감독님 영화예요. 장동건 네, 맞죠? 네. 그때 왜 그 오디션에 붙을 수 있었냐면 수많은 군인들을 뽑았어요. 군인이죠, 그러겠죠. 확률이 높은 거죠. 모집 인원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다음 영화가 실미도예요. 그것도 군인이죠. 군인 역할에 잘 뽑히는 법. 이런 건 좀 어리석은 질문인 거군요. 뭔가 좀
튼튼해 보이고 씩씩해 보이고 대답 잘하고 뭔가 각 있어 보이고 이런 거 뽑았던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뭔가 이런 자신 있어 보이고. 그래서 얻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죠? 네, 생고생 전문 배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저는 좀 육체적으로 고생하는 작품들을 좀 많이 했어요. 데뷔순부터 보면 태풍태양이라고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는 2층 높이에서 점프도 하고 뭐 계단에서 그냥 막 내려오고. 그거 연습해서 한 거 본인이 한 거예요? 그럼 작품을 위해서 배운 거라고요? 배웠죠. 3개월 동안 배웠고 그냥 계속 신고 있었어요. 계속. 네. 마린보이 때도 그 고생은 아주 유명하던데요?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대학 없이 다 했죠. 그게 우연히 실미도 때 우연히 배웠어요. 물속에 빠지는 장면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거의 뭐 태능 선수처럼 배웠어요. 정말. 그런 자료 화면이 많아요, 당신은. 관리가 대단합니다. 운동하는 장면, 자기 관리, 몸매도 뭐 10년 넘게 하나도 변함이 없고. 저는 진짜 총각 때보다 10kg나 쪘거든요. 진짜 꽃미남이셨잖아요. 맞아요. 진짜로 맞아요. 옛날 나 자료화면 봤어. 저도 봤어요. 결혼 이후에 많은 게 좀 변하더라고요. 조사한 거 얘기하게? 사실 꽃미남은 아니네. 돼지들과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드셨다고 들었는데요. 간신데요. 차라리 사자가 나을 것 같아요. 돼지가 너무 무서워요. 돼지가 뭐가 무서워요? 제가 피를 막 바르잖아요. 만든 피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설탕도 좀 넣고. 그렇죠. 설탕을 넣죠. 커피도 넣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향긋한. 왜냐면 붙어야 되니까 피가 끈적거리고 흘러내리는. 물엿도 넣고 하니까 얘네들이 막 와서 핥아요. 돼지가. 밤을 새면서 촬영을 하는데 얘네들도 졸리니까 자요. 얘네가 와줘야 되는데 막 엉덩이 때리고 막 일으켜 세우고 저도 막 가서 막 옆구리 찌르고 하여튼 아비규환이었죠. 아비규환. 이제 오늘 여기 나온 목적일 수 있죠. 제목이? 사라진 밤. 얘기해도 돼요? 사라진 밤. 얘기해도 돼요. 추적 스릴러 사라진 밤. 김강우와 김희애가 만났습니다. 사라진 밤.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멜로에 대한 질문. 본인과 그 멜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멜로에 대한 질문은 아마 그런 걸 거예요. 제가 멜로를 너무 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또 멜로가. 근데 아쉽게도 여기서 멜로가 없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아내를 죽여요. 아내를 죽였다고 믿고 있어요. 멜로면 죽이면 안 되잖아요. 멜로가 아니네요. 저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김희애 선배님은 저에게 뮤즈였어요. 정말. 좀 여신이죠. 네. 이런 장르에서 또 만나니까 저는 너무 좋았죠. 너무 좋았어요. 네. 또 하나의 수식어가 있어요. 네. 굉장히 독특해요. 본인 뜻은 아니지만. 국민 형부. 그죠? 강우가 아들 같다는데 생전에 아빠 아프실 때 너무 잘했고 아들 같은 사위, 엄마가 친오빠 같은 면모로 국민 형부로 불립니다.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는데 그냥 그때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도드라지게 보여줬던 거고. 그러니까요. 그냥 쑥스럽죠 뭐. 이번에 또 포착된 거 주의 조사관이 잡아냈다면서요? 네, 역시 형부 사랑은 처제. 최근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간식차를 주고받은 사진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이거를 준비해줘서 굉장히 힘이 됐고. 처제에게 뭐 문자 보냈어요? 뭐. 고맙다고 보내죠. 당연히 보냅니다. 현 엄마 너무 고마워. 잘 먹을게. 그랬더니 화이팅. 화이팅. 힘내요 형부 뭐 이런 진짜. 아빠 김강우, 배우 김강우. 배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어떻습니까? 배우의 삶을 살다 보면 가족들이 예기치 않게 희생을 해줘야 돼요. 제가 강요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희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최대한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좀 해주고 싶고. 그래야만 하고. 네. 육아일기를 쓰셨는데 첫째 육아일기는 쓰셨는데 둘째는 안 썼고. 이거 큰일인데 이거 비밀인데. 이상하게 첫째 때 사진도 많이 찍어주고.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밖에 다 걸어놓고 돌 사진. 아프기만 하면 어쩔 줄 몰라서 그렇죠. 새벽 4시에 가는데 둘째는 아니야. 괜찮아. 해열제 먹으면 괜찮아. 형아 뭐하니? 이러죠. 근데 얘가 이제 6살이 되니까 슬슬 알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집에 왜 내 사진이 없는 거지? 그래서 점점
이게 선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돌 사진이에요. 엄마 아빠 양쪽에 있고 첫째가 이렇게 웃고 있는. 응? 너야. 둘째. 몰랐구나.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막 삐지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야 둘째 사진을 빨리 뽑아야 되겠다. 크게. 그러니까 빨리빨리 뽑아야죠. 한 30년 후 굉장히 왕성한 활동을 할 것 같아요.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배우로 기억에 남고 싶으세요? 저 지금 한 씬, 한 장면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자기가 가진 거는 다 하고 있구나. 그리고 끝났을 때도 저도 후회 없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작품이. 예, 그리고 그렇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조사 끝! 고맙습니다. 나와도요? 고맙습니다.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우리 사회 전반에 미투 운동의 파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랜 침묵을 깬 수많은 미투. 이 외침에 대한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요? 네, 연예계 이슈를 꼭꼭 씹어 소화하는 곳 심야식당. 오늘은 급하게 잡힌 일정으로 인해서 제가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바로 그 미투 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름을 나열해봐도 연극계 거장 이윤택, 배우 조재현, 인간문화재 하용부, 극작가 오태석, 연극 배우 겸 교수 한명구, 사진작가 배병우, 중견 배우 최일아. 그러니까 이분들의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교수나 대표나 제작자로서 분명히 권한이 굉장히 있고, 고은 시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매년 노벨상 후보에까지 올랐던 시인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성폭력을 이제 권력형 범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성폭력이라는 것은 스스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다는 걸 확인하기 위한,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람이 아닌 도구로서 이용하는 행위인다. 제 나이 또래 아마 중년 정도 나이 되신 분들은 지금 미투 운동 보면서 새로 생각하시는 것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게 진짜 큰 문제였는데 왜 그냥 넘어갔지? KBS에서 드라마 마녀의 법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앞에 한 인류의 분량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요. 실제로 위에 있는 상사가 실제로 성추행을 하고 성희롱을 하는 대목이 들어갑니다. 특종을 하려면은 취재원하고 균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 장님. 어깨 쓰다듬기 2회. 드라마를 볼 때만 하더라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장면 자체가 그냥 코미디적인 어떤 코드로서 이게 희화화되면서 쉽게 넘어갔어요. 미투 운동이 지금 전개되고 나서 다시 그 드라마의 그 장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건 범죄였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자는 무슨 일을 당했을 때 쉬쉬해야 되고 숨겨야 되고 그게 어떻게 보면 여자의 굉장히 치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치부됐던 어떤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게 이제 피해자 프레임이라고 하는 건데 미투 운동에서는 피해자라고 안 불러요. 생존자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잘못된 범죄나 이런 거를 이겨낸 사람의 어떤 폭로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생기고 있거든요. 미투 운동에서 보는 이런 관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트라우마라는 걸 이렇게 입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저 사람이 나를 함부로 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함부로 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나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 자책감이 그 사람을 평생 괴롭히는 거거든요. 지금의 공소시효라는 게 사실 10년이죠. 너무 짧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 지켜보다 보니까 전 자고 일어나면 그 검색어에 어떤 분의 이름이 떠오르잖아요. 그럼 이분도 해당이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분야를 막론하고 해당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며칠 동안 계속 실검만 오르면요. 또 사건 터졌구나. 얼마 전에 전현무 씨가 실검에 올라서 또 시겁했는데 그래도 스캔들이어서 정말 너무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저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연극계가 좀 가장 많이 나왔잖아요. 지금 불거진 거 보면은 연극계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받거나 후원을 받는 게 결국엔 연출자의 이름, 제작자의 이름으로 많이 그렇게 돼요. 그럼 그들은 캐스팅의 권한까지 생기는 거죠. 워낙 또 여성 배역의 비중이 작은데 그들은 진짜 무소불위의 권력이 생기는 거예요. 앞서 조민기 씨나 조재현 씨, 결국에는 학교 문화와 그 연극, 극단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그쪽 업계가 도제식 시스템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인지 좀 문화예술계 쪽에 굉장히 집중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켜보다 보니까 솔직해져도 될까 고민되는 부분이 가해자들의 사과예요. 지금 가장 핫하게 올라오고 있는 게 오달수 씨인데 오달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돌아본 다음에 났던 답변이 이름, 얼굴, 실명까지 공개하면서 나서서 너 기억이 안 나냐라고까지 하니까
입장이 나왔죠. 사실 저 오달수 씨 사과문 전문 올라온 거 보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안에도 똑같이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본인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인 것 같은 그런 표현들이 들어가 있어요. 뭐 덫에 걸린 짐승처럼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게 덫이라는 표현을 여기다 쓰면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연애 감정이 있었다. 잠시나마 연애 감정이 있었다. 이 표현도 사실은 함부로 쓸 수 있는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연애 감정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 밑에 보면 또 엄지영 배우는 얼굴까지 공개하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말하면 변명이 되고 아무도 안 믿어주시겠지만 이 문장이 왜 들어갑니까? 그럼 마치 자기가 진실을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주는 것처럼 이런 문장의 표현을 썼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제대로 지금 상황을 인지를 못하고 뭘 그렇게 더 되돌아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슬픈 게요, 이 부분이에요. 솔직히 기억이 선명하지 않는데 어떻게 바로 모를 수 있냐는 질타가 무섭고 두렵지만 솔직한 저의 상태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하는 사람은 기억하는데 했던 사람은 기억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제가 더 화가 나는 건 가해자들은 본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기억이 안 났다고 하면 그런 행동들을 수없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드러난 건 한두 명이지만 수십 명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그게 심각한 거죠. 예. 거의 공통적인 게 있어요. 오달수 씨도 마찬가지였지만 뭐 조민기 씨, 조재현 씨, 최일아 씨 무슨 수업을 받은 줄 알았어요. 그 모든 걸 내려놓겠다. 뭘 그렇게 자꾸 내려놓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려놓긴 했어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지금 그게 아니고 법적인 처벌이 먼저예요. 박 기자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왜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을 활발히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교과서에 실렸던 분도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고민하실 게 없는 것 같아요. 고은 시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고은 시인의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1개 올라왔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교과서에 10개가 나와 있죠. 이거에 대해서 파내야죠. 왜냐하면 그가 도덕성을 어떤 거에 나쁜 사람인 건 이런 거랑 별개로 뚜렷한 피해자가 나왔잖아요, 지금. 과연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걸 내려놓은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미투 운동 자체가 마녀 사냥이 될 수도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들도 있더라고요. 김원총 씨뿐만 아니라 곽도원 씨도 지금 진위 여부가 가려지지 않았는데 기역, 디귿, 이응 연기자 그걸만 올려놓은 상태에서도 벌써 막 뉴스가 엄청나게 나오거든요. 사실 확인이 어려운 측면이라면 이게 조금 더 완전히 밝혀질 때까지는 좀 유보를 해둬야 될 필요도 분명히 있는데 자꾸 악용될 소지가 좀 보이거든요. 진짜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현실적으로 그 증거를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요. 특히나 시간이 굉장히 오래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아니 설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게 성폭행까지 이어지지 않았다면 이래서 성추행이에요. 그걸 어떻게 증거를 하죠? 둘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피해자들이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왜 굳이 자기 얼굴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겠어요. 이건 들어드려야 되는 거고 좀 가만히 진짜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실을 정확히 파고 들어가서 이게 진위 여부를 파악하는 건 중요한 문제인데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미투 운동에서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키워드가 뭐냐면 스피크예요. 일단 얘기하라는 거. 이 얘기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관행으로 똘똘 뭉쳐있는 어떤 면에서는 침묵의 카르텔이라고도 불리는 이 구조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 안에서는 용기를 내서 얘기한다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발언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법적인 문제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죄로 지금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조금 독소조항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고쳐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무고죄가 굉장히 약하죠. 벌금 제가 알기로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무고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진짜 내 목소리를 내가지고 힘들게 용기를 낸 거 그거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고죄가 좀 강화가 돼야 돼요. 사실 이런 논의를 하고 있다는 자체가 어쩌면 저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보면 그래요. 다 내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다. 근데 이게 잘못이 아니거든요. 그걸 알게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성폭력을 바라볼 때 가장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요. 거부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동의하지 않았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네.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다면 어떤 추행도 폭력도 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직도 피해자를 따르는 이게 암묵적으로 동의한 게 아니냐. 이런 시선이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양분법적 사고를 약간 좀 버렸으면 좋겠고 이 미투 운동이 남성 혐오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의 갈등 조장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됐던 사안을
고치지 않은 적폐를 씻어내자는 운동이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남자더라도 공감을 할 수 있고 여자더라도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어쩌면 한국 사회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은데요. 이 서지현 검사의 말처럼 지금 이 순간이 역사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심야식담은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정의로운 분노가 또 한 번 세상을 바꿀 수 있기를 우린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올겨울 아이스 슬레이스 국가대표 강동 실화가 분위기 갑자기 바뀌었어요? 찾아갑니다. 반가운 얼굴입니다. MC 신현중과 함께합니다. 소개는 제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치아를 교정하고 있는데 장난 처음 봐요. 발음도 세고 이런데 어떻게 계속 이렇게 이분이 연예가 중에 단독 인터뷰로 나오는 건 아마 좋은 일로 나오는 건 처음이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연예가 중계 중심, 연예가 중계 터줏대감 신현준 씨입니다. 잘생겼다. 오늘 어떤 일로 또 이렇게 시청자분들 앞에 앉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패럴올림픽을 홍보하러 나왔어요. 아무튼 패럴림픽을 홍보하시기 위해 또 그 일환의 하나로 또 좋은 일에 참여하셨다고 들었어요. 영화사의 형이 현준아 이 다큐멘터리 한번 봐봐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아이스 슬레이즈 하키 선수들의 이야기거든요. 평창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파라 아이스하키 국가대표 선수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기적의 드라마 우리는 썰매를 탄다. 이게 메시지가 희망이거든요. 그 선수들이 나가는 어떤 희망의 메시지. 하면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 그래서 굉장히 감동적인 다큐멘터리예요. 영화 홍보 영상을 보니까 직접 이렇게 요즘 말로 꿀성대 이 목소리로 굉장히 감미로우면서도 따뜻하게 나레이션 녹음하셨더라고요. 저는 한 50년 만에 간 거죠. 또 나이 얘기했나? 내 목소리가 되게 감미롭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좀 준비해 본 게 있는데 연예가 중에 참 많은 걸 뭘 준비했을까요? 오랜 시간 동안 남녀노소 모두의 사랑을 한 몸에 거둬온 국민 간식 떡볶이. 아까 전에 목소리가 감미롭다고 그랬잖아요. 예. 떡볶이도 얼마나 감미롭게 갈 수 있는지를 제가 할게요. 기대된다. 가보겠습니다. 아까 좀 매콤달콤 스킬로 오감을 자극하는 새빨간 양념, 혀끝을 휘감는 쫀득쫀득한 매콤한 유혹이 시작됐다. 윤기 자르르 흐르는 비주얼은 보기만 해도 군침이 콸콸콸. 간장공장 공장장에서 만든 간공장장표, 간장고추장 찹쌀기름 떡볶이까지. 김승민도 왔다. 5,000원 놓고 가는 5천만 국민 간식 떡볶이 대공개. 승민이 5,000원은 아니다. 이거는 한 5년 걸릴 걸 5,000원. 근데 느낌이 되게 어떤 신현준 씨만의 중간에 약간 기봉이도 살짝 나왔고 처진만 하면 기봉이 계속 나와요. 오늘도 빠질 수 없죠. 기봉이를 찾아라. 야, 정말. 그러면 더 많은 분들이 영화 우리는 썰매를 탄다를 보게 되실 테고 또 패럴림픽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어려운 부탁인데요. 그 나라의 대통령분이 계시잖아요. 혹시라도 부탁하고 싶은 사항이나 뭐 연예가 중에 사상 최초 대통령께 경선까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수도 있고 그냥 말보다는 전해졌나요? 2018년 평창 올림픽 그리고 패럴림픽이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리는데요. 정말 나의 축제라고 생각하고 나의 집에 방문한 것처럼 세계인들을 맞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요. 연예가. 너무 늦게 통화를 맞췄어요. 감사합니다. 평창 동계 패럴림픽 응원합니다. 네, 패럴림픽 응원합니다. 제가 제 얼굴을 봤는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정말 잘생겼네요. 깜짝 놀랐어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도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행복하세요.